사암도인 친구 요교를 교재 삼아서 사암침 공부하는 시간, 사암침 아카데미. 요결 제1장 중풍문서부터 저 밑에 42장 취병문, 모두 42개의 챕터로 구성된 요결, 저 밑에서부터, 즉 취병문서부터 거슬러 올라오면서 공부하기 시작해서 상한문 공부 중이었습니다. 오늘 이것 완결 편 보내드리고, 그리고 다음 시간부터는 중풍문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요결 상한문의 10번째 증, 상한 10일, 즉 독감에 걸린 지 열흘 차, 견증 족태음 비격의 병이 쇠하고 수태음 폐경이 수하였으므로 복통이 감해 전과 같고 음식을 생각하는 증. 요법 신문대벽을 보하고 음백대돈을 사하라. 무슨 증일까요? 족태음 비경의 병이 쇠하고 복통이 감해 전과 같고 음식을 생각하는 증, 이것은 황제내경 연론의 상한병 진행 단계 중에 열흘째 단계, 그것을 인용한 거예요. 내경 연론의 상한 10일차 태음병이 쇠하고 즉 복부질환이 감하고, 그리고 밥맛이 없고 입맛이 없어서 음식 생각이 없었는데 이제 입맛이 돌아온다. 그러니까 수태음 폐경이 수하였다라는 말은 내경에 없는 표현이기 때문에 이것은 과감히 지워버립시다. 사암사의 본의가 아닙니다. 다시 읽어드리면 족태음 비격의 병이 쇠하고 복통이 감해 전과 같고 음식 먹을 생각을 하는 증. 상한론에 보면 상한병, 즉 독감, 감기 등으로 음식 맛을 잃었다가 식욕이 동하면 그것은 병이 거의 다 나아가고 있는 것이므로 비위를 도와주면 병이 말끔히 해야 한다. 차조는 병후 회복 단계에서 비위가 허약한 사람을 비정격으로 다스리라 라고 말한 겁니다. 제실엔 유법에서 신문태벽을 보하고 음백대돈을 사하라 했는데, 신문태벽을 보한다, 이것은 사암사의 글이 아닙니다. 이것은 과감히 소제하고 음백대돈사, 그리고 소부대도를 보하는 비정격을 쓰는 겁니다. 병은 거의 사라졌는데 아직 식욕을 회복하지 못했던 사람이 식욕이 동한다? 그것은 병이 거의 나아가고 있는 상태니까 비위만 좀 도와주면 병이 말끔히 없어진다. 그래서 비정격. 11번째 상한 11일차, 병든 제11일차에는 역시 내경에 족소음신경에 병든 것이 약해지므로 갈증이 멎고 입안이 건조하던 것이 나아서 재채기를 하게 된다 라고 되어 있는 것을 인용한 거예요. 견증 족소음신경의 병이 쇠하고 갈증은 그쳤으나 설건만은 마찬가지인 증. 여기 가운데 수소음신경의 병이 수하여, 이것 역시 사암사의 글이 아니니까 소제. 상한론에 보면 마황탕 또는 계지탕을 복용하여 발한 후, 즉 땀을 흘린 후에 갈증이 나면서 물을 먹으려 하면 병이 나았거나 나아가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고요. 그리고 소음병 단계에서 병은 나았으나 몸은 여전히 헌행한 상태가 있을 수 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열하루째, 열흘째, 9일째 이건 잊어버리세요. 증만 보세요. 증만. 족소음신경이 병을 얻었던 것이 약해지고 이것도 잊어버리세요. 이 증만 보세요. 다시 상한론을 인용하면 마황탕 또는 계지탕증에 약을 복용해서 땀을 냈어요. 그리고 병이 나아가고 있어요. 병사가 물러갔어. 이때는 갈증이 난다. 그러면 물을 조금씩 먹으면 병이 완전히 해한다. 그리고 소음병 단계에서 병은 나았는데 몹시 몸이 헌행한 상태는 그대로 있어. 이럴 땐 요법 척택 음곡을 보하고 태백태기를 사하라 했는데, 척택 음곡을 보하는 것 역시 이것은 사암사의 글이 아니에요. 원칙이 없는 글이니까 잊어버리시고 태백태계사, 여기에 경거혈과 부류혈을 보하면, 그렇죠, 완벽한 신정격입니다. 신정격을 구사한다. 족소음구나 신수경의 경기는 소음구나력, 즉 열력이에요. 그러니까 열하루째 이거 잊어버리시고 어쨌든 상한병을 앓다가
몹시 몸이 헌행해진 사람, 그런 경우엔 신정격을 써서 연력을 도와줘서 병후 회복을 마무리 짓는다. 상한 12일차, 역시 내경에 보면 12일차 족고름 간경에 병든 것이 약해지므로 오그라든 음낭이 회복되고 하복부에 차있던 것이 내려가는 것 같으며 나쁜 기운이 흩어지게 되어 병은 나날이 좋아지게 된다. 낫게 된다. 내경 연론의 표현을 족고름 간경의 병이 쇠하고 대체로 병이 자안한 증, 점점 좋아지고 있는 증, 이렇게 인용을 했어요. 그러므로 수고름 심포경이 병을 소화한다. 3, 4의 글이 아니니까 소재해버리고, 차증은 상한병, 즉 독감, 감기 등이 다 나았으나 병후 피로감만 조금 남아있는 상태에 제시된 요법에서 음곡곡천을 보하고 상량대돈을 사하라 했는데, 여기 상량대돈을 사하라, 이것은 사암침 원칙에 없는 요법이에요. 3, 4의 본의가 아닙니다. 과감히 지워버리고 음곡곡천을 보하고 경골중봉을 사하면 간정격이죠. 이것은 간정격증입니다. 병후 피로가 가시질 않아, 몸이 너고네, 이럴 땐 간정격. 13번째 항목, 상한통치, 치법, 상량보, 삼리사, 좌우병행. 치법으로 상량보, 삼리사하라 한 것은 상량과 지음을 보하고 족삼리와 위중을 사하는 방광정격을 략한 것이며, 방광정격증은 발열, 오한의 증이 구비된 것을 말한 것입니다. 독감 또는 감기에서 고온의 발열이 있을 때 방광정격을 적용한다 했잖아요. 이것은 이미 토론했죠. 사암침법 적용 원칙은 병이 좌측에 편제되어 있으면 우측에만 요법을 적용하고 우측에 편제되어 있으면 좌측에만 요법을 적용하며 좌우를 분간할 수 없는 병이면 양측에 다 요법을 적용합니다. 차주에서 좌우 병행하라 한 것은 발열 오한은 시스테믹 병증이에요. 이것은 전신에 나타나는 증후예요. 오른쪽 왼쪽을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좌우에 놓으라 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이들은 사암침을 적용할 때 남자는 좌측에 여자는 우측에, 또는 남자는 우측에 여자는 좌측에 놓는다,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삼두인 침구 요결에 병이 좌측에 있는 거로 우측에만 침을 놓았다, 병이 우측에만 있는 거로 좌측에만 침을 놓았다 라는 표현은 있어요. 또 병이 전신에 거함으로 양쪽에 침을 놓았다, 이런 표현은 있다고요. 그런데 남자인 거로 좌측에 놓았다, 또는 여자인 거로 우측에 놓았다, 이런 표현은 한마디도 없어. 그러니까 남좌여우, 남자는 좌측, 여자는 우측에 삼침 적용해야 한다, 이것은 구라다. 자, 결론. 13번째 항목 상한통치에서는 상한 마황당증, 계지탕증, 그리고 갈근탕증은 오한 발열, 발열 오한이 두드러지는데요. 특히 고온의 발열이 있을 땐 방광정격을 적용한다. 날수에 관계없이 그 증만 구비되어 있으면. 14번째 항목 상한, 무한, 오한, 땀기가 없고 오한이 나는 증. 오한이라는 말은 발열이 전제된 거예요. 발열 오한이 있는데 열이 지금 높아, 그리고 더 추워. 그것은 뇌에서 체온 설정점을 올리려 하는 건데, 때로는 뇌가 체온 설정점을 너무 과도하게 올리려 해요. 조절을 못해요. 그래서 오한, 고온의 발열. 그런데 땀이 안 나니까 열이 더 안 식겠죠. 그래서 합곡혈에는 S극 붙이고 우리 자석으로 놓는 삼침에선 발등의 태충혈에는 N극을 붙인다, 그 말이에요. 상한병 초기의 발열 오한에서 발열이 심한 노약자에게 적용하는 응급처치방인데요. 만약에 체력이 강한 사람의 심한 발열 오한의 응급처치방은 열이 너무 많이 올라서 열을 내려주지 않고는 안 되겠구나, 이 판들이 먼저 서면, 그러면 그때는 합곡 태충을 다 사해 줍니다. 자석으로 놓는 사암침법에서는 다 S극을 붙여갑니다. 합곡은 사하고 태충을 보하는 것은 노약자의 고열. 15번째
상한 다한 경달, 땀기가 많고 깜짝깜짝 놀라는 증, 취법, 대돈을 사하고 상구를 보하라. 상한 다한 경달의 경달은요, 노약자 특히 어린이 유아의 열성 경련, 즉 경기를 말한 겁니다. 독감, 감기에 있어서 열이 너무 많이 오르면 어린이들은 경기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열성 경련, 발작을 일으킬 수 있어요. 이럴 땐 대돈사하고 상구를 보아라 했는데 이것은 사음사의 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음사께서는 이럴 때 노약자들에겐 합곡을 사하고 태충을 보하는 요법을 쓰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합곡 태충 다 사하든지 아니면 노약자에겐 합곡을 사하고 태충을 보하는 요법,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어린이가 경기를 일으키는데 열을 아무리 해열제를 먹여도 안 내려가. 그러면 합곡 S극, 태충 N극을 붙여요. 그런데 열이 안 식어요? 그러면 태충에 N극 붙인 것을 떼고 S극으로 바꾼다. 그러면 열이 뚝뚝뚝 떨어집니다. 독감 아니더라도 유아가 알 수 없는 열 경련을 일으킬 땐 이 두 요법을 써보세요. 신기하게 잘 듣습니다. 16번째 항목, 상한 다한 오풍, 땀기가 많고 바람을 싫어하는 증. 상한 다한 오풍, 즉 땀기가 많고 바람을 싫어하는 증은 상한론 요법으로 보면 계지탕증이며 땀구멍이 열려있고 한액이 계속 누설되면 작은 바람기도 싫어하게 되므로 오풍, 치법, 태백포, 소부사. 제시된 요법은 태백과 태연을 보하고 소부와 어제를 사하는 폐정격을 약한 표기이므로 발열, 우한과 함께 호흡기 질환이 두드러지면 폐정격을 적용한다. 17번째, 상한 다한 신열, 땀기가 많고 몸에 열이 나는 증. 차조는 상한눈의 양명병 징후를 말한 것이고요. 정증 발열, 뇌에서 밖으로 뿜는 열로 인해 마치 기름기가 줄줄 흐르는 듯한 땀이 나면서 열이 많아. 그러면 이것은 양명병이라고 하는데 이와 같은 양명병 징후에는 제시된 태백사 경고보 이 요법 거의 안 듣습니다. 사음사의 글이 아니다. 이 경우에는요, 위승격과 방광정격을 같이 적용하면 잘 낫습니다. 18번째, 급상한, 갑작스럽게 온 상한, 치법, 상냥보. 차조는 상한 1일, 병든 첫날, 견증, 구미강활탕증 또는 십신탕증. 요법, 상냥보, 삼리사. 그리고 13번째, 상한 통치방, 치법, 상냥보, 삼리사. 좌우 병행. 이것과 같은 거예요. 즉 치법으로 상냥 한 개만 제시되어 있으나 이것은 상냥과 지음을 보하고 족삼미와 위중을 사하는 방광정격을 략한 것이므로 차증엔 방광정격을 좌우 변경한다. 그러니까 방광정격 쓰임새가 많아요. 발열 오한일 땐 발열이 두드러지면 방광정격 넣고 시작하는 겁니다. 19번째, 색상한, 범방상한, 치법, 신정격 및 신승격을 병용하라. 색상한, 이것은 방야가편 상통 31편에 보면 쌍화탕증이 나와요. 쌍화탕증에서 말한 기와 혈이 함께 손상되었거나 방사 후에 노역 혹은 노역 후 방사 및 대병 후 기가 핍, 즉 결핍되었거나 자한을 바라는 것을 다스린다. 이건 쌍화탕증이에요. 방사 후 몸살은 신승격으로 다스리고 부족한 진액은 신정격으로 보충해주는 묘방. 그런데 신정격과 신승격을 동시에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 과거에는 신정격을 놓고 그리고 때, 그리고 다시 신승격, 그리고 때, 그리고 다시 신정격, 그리고 때, 그리고 다시 신승격, 이런 식으로 한 건데 신정격하고 소장정격을 양쪽에 다 놓으면 그러면 신승격, 신정격을 동시에 병용하는 것과 같잖아요.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신정격과 소장정격을 병용한다. 과도한 방사 후에 그만 몸살이 났어. 기운도 없고. 그러면 신정격 그리고 소장정격
20번째, 운상한, 연병, 즉 장질부사, 1일 풍부혈, 2일 이간혈, 3일 중저임무, 4일 소상은백, 5일 신문태계, 6일째 중복 영도, 간사 모두를 사한다. 그러니까 이 요법은 장질부사, 장티푸스에 걸렸을 때 이렇게 하라는 건데, 이건 삼도인의 글이 아니에요. 이것은 삼사의 본의가 아니니까 삼사의 글이 아니므로 따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삼도인 친부요결 제2장 상한문 모두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요결 제1장 중풍문. 중풍문은 중풍, 취방, 보사, 영수, 별방, 오행, 정리, 동제방, 이것이 원래의 이름이에요. 줄여서 중풍문이라고 하는데, 중풍문은 오늘날 뇌졸중 관련해서 우리가 공부할 게 많습니다. 배울 게 또 많고 또 적용할 요법도 많고, 이것은 다음 화요일부터